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고급 레스토랑 블루 드림.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피아노 선율로 가득 차 있었고, 손님들은 값비싼 옷차림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구석에는 단출한 옷을 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노부인의 이름은 마리안 베일리.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 교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딸과의 저녁 만남을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혼자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녀의 존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혹시 메뉴판을 가져다 드릴까요? 웨이터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리안의 낡은 가방과 단순한 옷차림을 슬쩍 훑었다. 마리안이 메뉴를 주문하려던 순간 웨이터는 살며시 말했다. 혹시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저희는 간단한 세트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리안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른 웨이터가 다가와 매니저의 말을 전했다. 죄송하지만 이쪽 좌석은 VIP 고객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차별이 숨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내 존재는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가?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있었다. 바로 억만장자 로버트 스타일런트의 손녀 클레어 스타일런트였다. 클레어는 레스토랑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마리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저분이 누구신가요? 클레어는 매니저에게 물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리를 조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마리안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리안은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클레어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레어는 매니저를 돌아보며 물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클레어는 날카롭게 말했다. 잘못된 판단? 제가 이 레스토랑의 최대 후원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돈을 지원해왔다는 것도요.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클레어는 마리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께 오늘 식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곳에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만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매니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저기 앉아있는 여자는 누구야? 왜 자리를 조정하지 않았지? 매니저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분은 스타일런트 가문이 클레어 양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스타일런트 가문이 사람이라면 이런 저급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는 안 되겠군. 클레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저급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남자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실수로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죠. 하지만 이곳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클레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엘리트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나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엘리트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불쾌한 듯 입술을 비틀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쳤다.
이건 내 레스토랑이야. 나는 여기에 투자한 주주 중 한 명이고 내가 원하면 누구든 내쫓을 수 있어. 그의 외침에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다. 클레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당신이 이 레스토랑의 주주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정보네요. 그런데 혹시 당신이 이곳에서 벌어진 부당한 일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손님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고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들어올렸다. 제가 이곳의 후원자이자 주주 중 한 명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들을 기록해왔어요. 오늘 밤 이 모든 정보는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마리안을 노려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마리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되지 못할 거예요. 클레어의 행동은 레스토랑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단순히 남자를 퇴장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블루드림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주요 주주들과 매니저들이 모인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클레어가 선언하듯 말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장소여야 합니다. 몇몇 주주들은 반발했다. 특히 남자 손님에게서 보였던 태도를 공공연히 지지했던 한 주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일런트 양,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고객들이 이탈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고급 레스토랑은 엘리트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클레어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스타일런트 가문이 전체 지분을 활용해 레스토랑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지분을 팔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클레어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백업 계획을 마련해 두었고 필요한 경우 모든 자금을 투입해 레스토랑을 개인 소유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악성 리뷰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블루드림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몇몇 매체는 클레어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며 너무 이상적이다 라는 논평을 쏟아냈다. 주식시장에서도 블루드림의 가치는 급락했고 일부 주주들은 다시 한번 클레어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클레어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블루드림은 더 이상 돈과 권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클레어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이곳을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상적이라 느껴진다면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클레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가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블루드림의 하루를 완전히 무료로 개방하고 누구나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수익은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행사 당일,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부터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리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클레어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클레어의 개혁은 블루드림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무료 개방 행사 이후 레스토랑은 언론과 대중의 찬사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특히 클레어가 지역사회에 기부한 수익금이 학교와 병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서 그녀의 행동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완전한 성공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일부 고정 고객들은 레스토랑의 품격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몇몇 직원들은 여전히 클레어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클레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리아는 클레어의 변화된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하며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가치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마리아는 클레어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이 아직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인가요? 이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교육, 의료,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죠. 블루드림의 변화는 단순한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클레어와 마리안, 그리고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클레어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타일런트 가문이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첫 번째 목표는 교육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는 블루드림의 입구에 새겨진 글귀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귀는 블루드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결국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인간 존엄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클레어는 자신의 다음 도전을 준비하며 먼 미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클레어 스타일런트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